반갑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공교육 역사의 거대한 변곡점이 될 K12 공교육 AI 활용 지침 및 안착 전략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강의의 핵심 목표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하이터치, 하이테크라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이해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안착시킬 것인지 전략을 도출하는 데 있습니다. 현장에서 실질적인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전례 없는 교육 혁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에는 초중고 교육과정에 세계 최초로 AI 디지털 교과서가 공식 도입되었으나 2025년 8월에는 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서책형에서 학습 지원 소프트웨어로 변경되며 학교장애 재량 선택제가 도입되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초등 5, 6학년, 중 2, 고 2로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AI 도입의 본질은 기술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정부의 정책 기조는 AI를 기술 중심이 아닌 인간 성장을 지원하는 보조도구로 재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이테크는 AI가 수준 진단과 데이터 대시보드,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역할을 의미합니다. 반면 하이터치는 교사의 역할이 지식 전달자에서 진화하여 학습 설계자이자 정서적 멘토로 도약하는 것을 뜻합니다.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인간적 교감의 가치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최근 1에서 2년 사이 챗GPT를 필두로 한 범용 생성형 AI가 청소년층에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편리함을 주었지만 동시에 수행평가에서의 AI 대필 문제를 전면 부각시켰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적의 문제를 넘어 공교육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기반을 흔들고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꿀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에 대응하여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2026학년도부터 전면 의무 적용되는 수행평가 AI 활용관리 방안을 공동 마련했습니다. 가장 큰 정책적 변화는 AI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교육적인 활용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는 점입니다. 투명한 기록 원칙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고 학생 스스로 올바른 AI 활용 윤리 역량을 강화하도록 돕는 것이 이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학생들이 평가 과정에서 AI를 사용한다면 세 가지 사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첫째는 도구명 명시로 사용한 서비스의 정식 명칭과 버전을 기재해야 합니다. 둘째는 프롬프트 제출입니다. AI에 어떤 질문과 지시를 내렸는지 전문을 기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여도 명시입니다. 단순 참고인지, 수정인지, 혹은 초안 작성을 도움받았는지 구체적인 기여 수준을 표기해야 합니다. 이는 협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만약 AI 생성물을 무단으로 직접 제출했다면 이는 명백한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0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평가 전 AI 허용 및 제한 구간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평가 루브릭에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의 작업 결과물이 의심될 경우 구술 질의를 통해 본인이 직접 수행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답변하지 못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평가 시스템 자체가 이제 구조적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집에서 해오는 장기 과제형 평가는 지양하고 수업 시간 내에 교사가 학생의 산출 과정을 직접 관찰하는 실시간 활동 중심 평가로 재편되어야 합니다. 또한 생성형 AI 대피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학교나 지역의 특성 혹은 개인적인 성찰을 요구하는 문항을 설계하는 개인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결과보다는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이 평가의 핵심이 됩니다. AI를 수업에 활용할 때 교사와 학생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원칙은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학생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학교명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입력을 엄격히 금지해야 합니다. 대신 김철수를 학생 A로 바꾸는 등의 가명 처리를 습관화해야 합니다. 이는 학생의 민감 정보가 민간 AI의 훈련 데이터로 유출되는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보안 조치입니다. 학생의 발달 단계에 따라 AI 접근 방식은 차등화되어야 합니다. 특히 13세 미만 초등학생은 보호자와 교사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직접적인 활용보다는 교사의 시연을 관찰하는 지도가 권장됩니다. 또한 AI 답변에 내재된 인종, 성별, 직업에 대한 편향성을 비판적으로 검증하는 토론 지도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타인의 저작물 도용 금지와 출처 표기 원칙을 가르쳐 저작권 의식을 조기에 형성시켜야 합니다. 안전한 AI 교육 환경을 위해 학교 인프라 보안도 강화됩니다. 국가 사이버 보안 지침에 따라 교원 업무망과 학생 교육망은 논리적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 운영됩니다. 시스템 관리자 계정에는 다중인증이 도입되며 복잡한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방화벽 운영을 통해 유해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승인된 사이트만 접속하는 화이트리스트 기반의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초등학교의 실제 사례를 보면 AI 리터러시 교육의 방향이 보입니다. 영어 교과에서는 AI 팽톡의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해 개별화된 발음 교정 및 반복 훈련을 진행하여 기초학력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정보윤리 프로젝트로 의도적으로 AI 할루시네이션을 유도하는 실험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AI를 무조건 맹신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기계의 한계를 인식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조기에 형성하게 됩니다. 중학교 단계에서는 데이터 대시보드를 연계한 하이러닝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학생의 오답 패턴과 취약 개념을 시각화하여 교사가 집중 처방이 필요한 학생을 실시간으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지필고사의 한계를 넘어 문제 해결 전 과정을 포트폴리오화하여 평가하는 데이터 기반 과정 중심 평가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튜터 배치를 통해 기기 접속 오류 등 현장의 기술적 문제를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교과 간 경계를 넘는 고도화된 융합 모델이 확산 중입니다. 물리 수업에서는 챗GPT로 실험 가설을 설계한 뒤 실제 MBL 센서 데이터와 대조하여 오차를 비판적으로 검증합니다. 스팀 교육에서는 달리 2와 드론 데이터를 통합 활용해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수업의 한 종류인 PBL을 수행합니다. 더 나아가 학생들이 직접 API를 활용해 AI 기반 과학 질의응답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메이커 교육까지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시해야 할 현실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바로 하이터치를 위해 도입된 하이테크가 오히려 교사에게 하이 레이버, 즉 과도한 업무를 부과하는 역설적 상황입니다. 수업 준비보다 수십 대의 기기를 충전하고 무선망 접속 오류를 해결하며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데 교사의 소중한 시간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원의 64.9%가 연수 부족과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어 하이터치를 위한 본연의 시간이 상실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생성형 AI의 고질적인 문제인 할루시네이션은 교육적으로 막대한 검증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AI가 생성한 정보를 교차 검증하고 교정하는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이 지불해야 하는 인지적 에너지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비판적 사고력이 온전히 발달하지 않은 학생이 AI 답변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경우 잘못된 개념이 누적되는 교육적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AI 도입은 새로운 형태의 교육 격차를 낳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도서산 간 지역 간의 네트워크 안정성 및 기기 보급 수준의 하드웨어 격차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부모의 지원 역량에 따른 리터러시 격차입니다. 가정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AI 접근성이 달라지고 이것이 곧 수행평가의 성취도 격차로 직결되는 신디지털 격차의 위험성은 공교육이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마지막 한계는 데이터 주권과 윤리의 문제입니다. 학생의 오답 패턴이나 취약점 같은 민감한 공공학습 데이터가 특정 민간 에듀테크 기업 서버에 종속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AI 생성 산출물의 저작권 귀속이 모호하여 분쟁이 심화될 우려가 크고 무분별한 프롬프트 도용 문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잦은 AI 대필은 학생 본연의 주체적 문제 해결력과 메타인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 지점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교원의 역량 강화 체계를 혁신합니다. 3년간 34,000명의 터치 교사단을 양성하여 각 학교 현장에 변화 허브 역할을 부여합니다. 연수 내용은 단순한 기기 조작법을 넘어 데이터 해석, AI 기반 수업 설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리고 사회정서 교육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일회성 교육이 아닌 학교 내 교사, 학습 공동체 기반의 자발적 연구 모델로의 전환이 핵심입니다. 교사가 오직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물리적, 행정적 지원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기기 충전과 접속 오류를 전담할 디지털 튜터 테크니션을 학교당 최소 1인 이상 상주시키도록 하는 인프라 지원이 절실합니다. 또한 나이스와 연계된 AI 업무 비서를 보급하여 공문 초안 작성이나 성적 처리 같은 단순 반복 업무를 경감시켜야 합니다. 교원의 에너지를 하이터치, 즉 학생과의 교감으로 온전히 전환하는 것이 이 정책의 목적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정책의 일관성과 데이터 주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가 AI 교육 표준교육과정을 법제화하고 국가 수준의 학습 데이터 통제권을 확립하여 특정 기업에 종속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모든 정책은 막연한 기대가 아닌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영향평가를 통해 정례적으로 피드백되고 수정 보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증거 기반 정책의 핵심입니다. 학생들에게는 AI를 다루는 구체적인 기술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가르쳐야 합니다. 핵심 원칙은 질문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역할 부여, 조건 한정, 대상 명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한 번에 묻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질문을 분할하여 할루시네이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광합성이 뭐야? 라고 묻기보다 너는 식물학자야. 초등학생이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 광합성을 3단계로 설명해줘. 라고 묻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AI의 답변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도록 4단계 검증 프로세스를 지도합니다. 첫째, AI의 답변은 정답이 아닌 초안일 뿐임을 인지하게 합니다. 둘째, 최소 2개 이상의 AI 도구나 공신력 있는 사이트와 내용을 대조하는 교차 검증을 의무화합니다. 셋째, 교과서의 핵심 사실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심되는 정보는 AI에게 출처를 묻거나 교사에게 즉각 확인을 요청하는 역추적 습관을 길러줍니다. 학습 역량 저하를 막기 위해
3단계 AI 활용 사이클을 적용해야 합니다. 1단계는 선행사고입니다. AI에 묻기 전 교과서를 읽고 본인의 사고 과정을 먼저 정리합니다. 2단계는 재구성입니다. AI 답변을 그대로 복사하지 않고 나만의 아이디어를 추가하여 다시 씁니다. 3단계는 자기평가입니다. 도움을 받은 후 해당 개념을 타인에게 육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디지털 윤리 교육은 건강한 AI 생태계를 만드는 기반입니다. AI 답변에 사회적 고정관념이 투영되었는지 비판적으로 토론하도록 유도하고 혐오 발언이나 폭력적 문구 입력을 엄격히 금지하는 규범을 내면화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비윤리적인 프롬프트가 거대 언어 모델인 LLM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음을 교육하여 학생이 책임감 있는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교사는 학기 초에 AI 활용의 경계선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과제 특성에 따라 AI 활용이 가능한 영역과 금지 영역을 구체화하여 공지해야 합니다. 또한 평가 루브릭을 고도화하여 최종 결과물뿐만 아니라 AI와의 상호작용 수준을 평가 요소에 포함해야 합니다. 얼마나 정교하게 질문했는지, AI 답변을 어떻게 비판적으로 수정했는지가 점수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표절과 부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교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온라인 AI 활동과 오프라인 대면 활동을 조화시키는 블렌디드 전략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에서 AI로 자료를 수집하고 초안을 작성했다면 오프라인에서는 인터넷을 차단한 상태의 대면 구술 면접이나 즉석 에세이를 진행합니다. 또한 학생들끼리 서로의 결과물을 비평하는 동료 피드백 활동을 통해 사고를 확장시켜야 합니다. AI 아이디어를 채택하거나 불채택한 이유를 명시하게 하는 성찰 활동이 학습의 질을 결정합니다. 장작 활동 교과에서는 권리 침해 예방 교육이 필수입니다. 유명 캐릭터나 상표, 타인의 저작물을 프롬프트로 생성하여 무단 배포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대신 창업 아이템의 특성을 살린 로고를 그려줘 와 같이 독창적인 특징을 묘사하도록 유도하여 학생의 창의성을 발현시켜야 합니다. 또한 산출물 하단에 작품명, 저작자명, 사용한 AI 버전 및 프롬프트를 투명하게 표기하는 출처 표기 훈련을 병행해야 합니다. 진정한 안착을 위해서는 속도보다 내재화의 깊이에 집중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의무화나 단기 실적주의에서 탈피하여 학교 현장의 수용성과 준비도에 맞춘 단계적 확산이 필요합니다. 선도학교의 성공 사례를 전파하는 것도 좋지만 실패한 사업의 원인을 투명하게 분석하는 문화가 더 중요합니다. 특정 에듀테크 유행을 쫓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력이라는 교육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입니다. 디지털 격차가 학력 격차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역진적 지원 전략을 펼쳐야 합니다. 도서상가 및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에 인프라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하는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디지털 튜터와 테크니션 인력 또한 이러한 소외 지역 학교에 먼저 파견하여 지원 공백을 없애야 합니다. 기술이 격차를 벌리는 도구가 아니라 격차를 해소하는 사다리로 작용하게 만드는 것이 공교육의 정의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AI를 잘 쓰는 기술자를 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활용 공시를 시민교육의 도구로 활용해야 합니다. AI를 통제나 규제의 대상이 아닌 자기 성찰의 기회로 인식하게 해야 합니다. AI와의 협업 과정을 기록하며 연구 윤리 의식을 체화하고 학생 스스로 허위 정보와 데이터 권리 문제를 인식하는 주체적인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미래 교실에서 교사의 역할은 AI에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AI를 부리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문제풀이나 오답 패턴 분석, 기초개념 진단 같은 영역은 AI에 위임합니다. 대신 교사는 깊이 있는 토론을 주재하고 가치 판단의 딜레마를 함께 고민하며 학생의 정서적 교감과 진로를 상담하는 하이터치 영역에 집중해야 합니다. 교실의 주도권은 항상 데이터 알고리즘이 아닌 현장의 교사에게 있어야 합니다. AI 교육은 정보교과라는 칸막이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국어, 수학, 과학, 사회 등 모든 교과로 AI 활용을 확장하여 과목 간 장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실생활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도구를 조합하는 PBL 학습을 강화하고 단순히 AI를 이용하는 것을 넘어 문제 해결용 API를 직접 개발해보는 메이커 교육과 연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은 수동적 사용자에서 주도적 창작자로 거듭납니다. 교육의 주체는 학교를 넘어 가정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AI 가이드라인이 가정 내 디지털 교육 지침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학부모와 소통해야 합니다. 특히 14세 미만 학생의 경우 보호자 동의 절차를 준수하고 학부모 대상 안전사용 매뉴얼을 배포하여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가정에서의 올바른 지도와 과의존 예방 노력이 곧 공교육 성취와 직결됨을 학부모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제는 막연한 기대가 아닌 실증적 데이터로 교육의 질을 말해야 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국가 수준에서 AI 교육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객관적 지표를 산출해야 합니다. 단순 학업 성취도뿐만 아니라 창의성, 비판적 사고력, 학습 태도의 변화를 다차원적으로 분석하여 추적해야 합니다.
이렇게 축적된 현장 실증 데이터는 다시 교원 연수 프로그램과 AIDT 플랫폼 고도화에 반영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개인화된 AI 학습이 강화될수록 역설적으로 대면 상호작용의 가치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화면 속 개인화 학습이 주는 디지털 피로도를 완화하기 위해 체육과 예술활동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알고리즘이 제공하는 정보 뒤에 숨겨진 윤리적 갈등을 인간 교사와 함께 토론하며 공감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모둠 간 협력을 통해 집단지성을 발현하는 활동이야말로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하이터치의 정수입니다. 정책 추진 방식도 하향식 지시에서 애자일 소통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여기서 애자일은 변화에 유연하고 빠르게 대응하며 사용자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작업 방식 및 조직 문화를 의미합니다. 각 학교가 처한 특성이 다르므로 단위 학교에 자율적인 정책 적용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일선 교사들이 겪는 불만이나 시스템 오류를 실시간으로 반영하여 해결하는 민첩한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교사, 기술 전문가, 정책 입안자가 상시적으로 대화하는 민관학 협의체를 통해 현장 중심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미래 교육을 책임질 교원 여러분께는 3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 AI 기술에 대한 비판적 이해력을 갖추십시오. 알고리즘의 원리와 한계, 편향성을 꿰뚫어보는 통찰이 필요합니다. 둘째, 수업 설계 역량을 고도화하십시오. AI를 활용하면서도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교한 루브릭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교육 철학을 내재화하십시오. 무엇을 쉽게 가르칠까를 넘어 학생의 어떤 사고력을 자극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탐구해야 합니다. 미래 교육의 결론은 인공지능과 공존하면서도 인류 보편의 윤리를 실천하는 주체적 학습자를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교실은 지식을 효율적으로 주입하는 공장이 아니라 학생들이 마음껏 실수하고 성찰하며 함께 성장하는 안전한 연습장이 되어야 합니다. AI는 결코 교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AI는 교사를 강력하게 돕는 조력자이자 학생의 사고를 확장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토의하고 싶은 주제를 남깁니다. 첫째, 여러분이 그리는 미래 교실에서 교사와 AI가 협업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둘째, 평가의 공정성을 지키면서도 학생마다 다른 맞춤형 학습을 제공해야 하는 이 딜레마를 현장에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배운 전략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창의적인 해법을 찾으시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